CPI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페드는 2021년과 2022년 2.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따라서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정도의 문제만 있을 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이죠. 페드 의장 파월이 말한 것처럼 확실한 인플레가 있어야 페드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페드는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의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페드의 통화정책이 자산을 사며 시중에 돈을 뿌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바로 양적 완화라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의도된 정책 인플레이션이라 불렀습니다. 페드는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돈을 뿌리고 정부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부양책이라는 이름의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뿌리죠.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화폐이론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화폐이론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의 지적처럼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정책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통화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4부 영상을 통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원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멈춰버렸고 생산의 회복이 원활하지 못해 원자재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고 원가의 상승은 물건의 최종 가격에 연결되어 물건의 가격 상승을 낳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의도된 정책이 작동하죠. 우리는 지난 영상을 통해 오일의 시출을 금지하는 바이든 정부의 넷제로 정책을 다뤘죠. 그 결과 생필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석유화학 원료인 오일의 공급이 부족해 오일의 가격이 오르고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철광석 공급 부족과 아울러 철강 관세를 통해 철강의 수입을 규제하니 미국 내 철강 공급이 부족해 원재료인 철강의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철강을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 수요 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철강 수요 산업계는 결국 관세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죠. 워렌 버핏이 정유주인 쉐브론을 왜 샀는지, 미국 철강 산업이 왜 호황인지가 설명되는 겁니다. 원자재 인플레를 염두에 둔 시클리컬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신규 주택을 짓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크게 올렸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의 상승은 중도금 대출과 특별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서민이었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도 정부의 정책 의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